내일이면은 야당 대표에서 집권 여당 대표로 신분이 바뀌는 그 5월 9일 새벽 0시 20분에 명태균 씨와 메신저를 주고받으면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관한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국회의원도 아니고 뭐 정치인도 아니고 일개 정치 브로커 정도에 불과하는 사람에게 그 한밤중에 공천에 관해서 얘기를 해줘요? 확정돼서 발표도 나기 전에 어떻게 뭐 하자고 한다더라 하는 얘기를 왜 해줍니까? 그리고 뭐 칠불사에서 새벽 4시에 같이 홍매화 심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다음에 명태균 씨가 최근에 구속이 된 사유 중에 중요하게 작용한 것이 그 증거인멸의 우려 아닙니까? 그중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선불폰을 구입해서 명태균 씨가 이준석 의원한테 전화를 했다는 내용이 나왔잖아요. 아니 왜 본인의 명의의 전화로 조회가 되지 않는 선불폰을 굳이 구입을 해서 이준석 의원한테 전화를 합니까? 예를 들면 공천 개입했다. 그리고 공천 거래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한다면 당시에 불러야 될 것은 이준석 대표가 아니라 공관위원장을 했던 분들을 모셔야죠. 그리고 검찰에서는 지금 비서실장을 하고 있는 정진석 비서실장, 당시에 공관위원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그 보궐선거에 관련돼서는 윤상현 의원이 한 것으로 지금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럼 이 두 분을 불러서 당연히 이거에 대한 사실관계부터 해야 되는데 지금 언론에 나오는 건 이준석 대표에 관한 얘기만 나온단 말입니다. 이게 약간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불씨를 이쪽으로 빼보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이래요. 제가 2번을 갔다 거기에 2번 다 똑같은 분이 배석하셨다. 윤 핵감보다 더 친하신 분이. 그게 저예요. 한 번은 아크로비스타 집에, 한 번은 코바나 콘텐츠. 그러면 건대 앞에서 만난 거 누가 그렇게 짰겠어요. 치맥, 첫 공식 행보라고 한 거. 그걸 하게 한 거는 나. 그게 나온 사람이 나예요. 이준석 대표도 자기가 1등 된다고 생각했겠어요? 이준석을 당대표 만들고 나서 그 대통령 만들기 별거 아니에요. 여론조사라고 계속 얘기할 거면은 무엇이 무상 여론조사다라고 해야지 이제 반박을 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때 명태균 사장이 예를 들어서 저를 위한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저에게 결과치를 제공했다 그런 일이 없습니다. 지금 와서 그냥 갖다 붙이는 거에 가깝다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지금 언론에서 파악한 뭐 특정 여론조사가 있으면은 뭐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그거 답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뭔가 서로 맞서는 주장들 했거든요. 근데 또 있습니다. 최근에 또 나왔어요. 화면 보겠습니다. 서로도 이런 주장을 해요. 우선 이게 첫 번째 모습인데 명태균 씨가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2021년 5월 9일입니다. 5월 9일에 이준석에게 처음 전화가 왔다.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이 명태균 씨에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초탕화 후 3에서 4일 뒤니까 5월 중순 정도가 되는 거예요. 대구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그리고 당대표 선거를 도와달라고 했다.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5월 9일 그리고 전화가 왔고 며칠 지나서 대구에서 만났고 도와달라고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준석 의원은 명시 요청으로 5월 24일에 처음 만난 거다. 요청의 방향이 다릅니다. 만난 날짜도 달라요, 지금요. 도와달라고 한 것은 그냥 잘 부탁한다 정도의 인사치레였지 뭘 도와달라고 한 겁니까? 이런 취지의 설명 하나 더 봅니다. 그리고 5월 9일부터 15일까지 아까 명태균 씨의 얘기라면 요 사이에 대구에서 만난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제 위치 및 동선 기록 공개합니다. 저는 5월 24일이나 대구 갔습니다. 5월 중순에 대구 안 갔거든요. 이렇게 또 반박합니다. 송영훈 대표님. 이건 명백히 엇갈리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요. 진실공방처럼 보이는데. 그런데요. 예. 세부적인 경위에 관해서 조금 엇갈리는 것이 저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며칠에 처음 만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그 이후에 이준석 의원과 명태균 씨 간에 유지되어 온 돈독한 관계 그리고 현재도 이준석 의원이 명태균 씨에 대해서 뭔가 우호적인 언어들을 사용해 가면서 논평하고 있는 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봐야죠. 자, 명태균 씨는 이제는 정치 브로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정치권과 또 사회적으로도 거의 일치된 평가입니다. 그런데 이준석 의원은 아주 최근까지도 명태균 씨에 대해서는 꼬박꼬박 방송에서 명태균 사장이라고 해요. 자, 조금 전에 해명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잘 부탁드린다 정도의 인사치레만 했다고 하는데 그 정도 관계에서 시작한 인물에게 지금까지도 꼬박꼬박 명태균 사장이라고 공개된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명태균 사장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 명태균 사장이라고 논평하는 정치인은 대한민국에 이준석 의원 말고 누가 있는지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자 그것만 있습니까? 내일이면은 야당 대표에서 집권 여당 대표로 신분이 바뀌는 그 5월 9일 새벽 0시 20분에 명태균 씨와 메신저를 주고받으면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관한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도 아니고
뭐 정치인도 아니고 일개 정치 브로커 정도에 불과하는 사람에게 그 한밤중에 공천에 관해서 얘기를 해줘요? 확정돼서 발표도 나기 전에 어떻게 뭐 하자고 한다더라 하는 얘기를 왜 해줍니까? 그리고 뭐 칠불사에서 새벽 4시에 같이 홍매화 심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다음에 명태균 씨가 최근에 구속이 된 사유 중에 중요하게 작용한 것이 그 증거인멸의 우려 아닙니까? 그중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선불폰을 구입해서 명태균 씨가 이준석 의원한테 전화를 했다는 내용이 나왔잖아요. 아니 왜 본인의 명의의 전화로 조회가 되지 않는 선불폰을 굳이 구입을 해서 이준석 의원한테 전화를 합니까? 그거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이제 이준석 의원은 조사받아야 돼요. 저렇게 세부적인 경위를 가지고 논쟁을 하면서 뭔가 논점을 흐릴 것이 아니라 명태균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말 정직하게 국민들 앞에 있는 그대로 소명하고 수사기관에 나가서도 진실되게 얘기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송영훈 대변인, 지금 이게 미래한국연구소의 당대표 적합 여론조사, 뭐 이게 지금 계속 뭐 보도도 되고 뭐 검찰이 그걸 증거로 내밀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 여론조사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그럼 그 여론조사 중에서는 사실은 석연치 않은 여론조사들이 있죠. 미래한국연구소가 의뢰해서 그 당시에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후보 적합도에 관한 문항을 포함해서 실시했던 이른바 전국 정례조사 중에서는요. 그 전국 단위 여론조사를 하는데 1시간 50분 만에 조사가 마감된 것도 있어요. 이것은 아마 그 우리나라 유수의 여론조사 업체에서 들으면은 모두들 석연치 않다고들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정례조사 중에 두 번째 조사였던 5월 16일 조사에서 이준석 의원이 일약 오차 범위 내에서 나경원 후보를 이기는 걸로 나와서 그때부터 이준석 돌풍이 부는 진원지가 됐는데 그 한 주 전에 5월 9일 명태균 씨가 말하는 바로 그 5월 9일입니다. 그때 5월 9일에 공표된 여론조사에서는 이준석 의원이 처음으로 당대표 후보군에 포함이 됐는데 나경원 후보에게 오차 범위 내에서 뒤처지는 2위로 나왔어요. 이런 것들이 이준석 의원에게는 굉장히 큰 정치적 자산으로 작용한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론조사를 의뢰하는 데는 돈이 들잖아요. 예. 미래한국연구소라는 업체가 왜 다른 언론사까지 조사 의뢰자로 이렇게 해가면서 특정 여론조사 업체에게 계속 반복해서 전국 정례조사를 의뢰를 합니까? 무슨 이익이나 유인이 있어서 그렇게 했을까요? 이것이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정말 투명하게 밝혀져야 된다.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사안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명태균 씨의 변호인 이준석 의원을 계속 거론하고 있습니다. 뭔가 비판적인 거론인 거죠. 관련된 목소리가 쭉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냥 매일매일 카톡하고 네. 새벽에도 그렇게 질의응답을 하고 특히 여사님과 대통령에 대한 스토킹을 할 때 그 통로로 쓴 것 같습니다. 감시할 때. 이준석 의원은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번호가 되신 후에도 굉장히 심하게 갈등을 겪었지만 그렇게 하고 나서 대통령께서 이제 사적인 교류는 완전 단절을 한 것 같더라고요. 사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여사님이 누구를 만나고 무슨 말을 하는지, 대통령의 의중은 어떤지 이거를 유일하게 알 수 있는 통로가 명시였어. 명태균 측이라고 자꾸 쓰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저에 대해서 아주 공격적으로 임하는 한 변호사가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명태균 사장님 변호인을 정말 잘못 골랐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변호인이라는 사람이 그 수임한 의뢰인의 변호에 집중해야 되는데 지금 엉뚱한 행동을 해가지고 명태균 씨의 변호인으로 김소연 변호사가 선임이 됐잖아요. 네. 이준석 의원으로서는 뭐 악의 축이라고까지 했는데 이 선임의 뒷배가 용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을 수가 있겠죠. 이게 좀 복잡한데요. 이동학 전 최고위원. 네. 지금 명태균 씨의 변호인으로서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명태균 씨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 이런 걸까요? 왜 이런 걸까요? 저는 제가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명태균 씨 입장에서도 김소연 씨가 계속해서 저렇게 자기 대변인인데 자기 변호인이 그런 말을 하는 게 맞나? 이거의 본질로 다시 돌아가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이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을 명태균 씨가 해줬고 그 정치 자금이 어떻게 됐는지 그 관계가 아직 안 밝혀졌고요. 예. 그다음에 중간에 김건희 여사가 여론조사를 해와라. 그래갖고 해갖고 간 것도 있어요. 그것도 이제 증언에 다 녹취에 나왔던 내용인데 지금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쏙 빠지고 갑자기 이준석 대표를 쪽을 공격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대변인이 이 변호인이 과연 명태균 씨 변호인인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이 변호인인지 이게 헷갈리는 지점이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뭐 제가 뭐 방어해줄 필요도 없지만
본인 입장에서 굉장히 어리둥절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관계를 계속 까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이거는 다시 돌아와서 지금 예를 들면 공천 개입했다. 그리고 공천 거래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한다면 당시에 불러야 될 것은 이준석 대표가 아니라 공관위원장을 했던 분들을 모셔야죠. 검찰에서는 지금 비서실장을 하고 있는 정진석 비서실장, 당시에 공관위원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그 보궐선거에 관련돼서는 윤상현 의원이 한 것으로 지금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럼 이 두 분을 불러서 당연히 이거에 대한 사실관계부터 해야 되는데 지금 언론에 나오는 건 이준석 대표에 관한 얘기만 나온단 말입니다. 이게 약간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불씨를 이쪽으로 빼보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본점으로 돌아와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어떤 실력 행사를 통해서 이번 공천에 개입했고 그 영향력을 행사했는지가 핵심이다. 그 핵심을 밝히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가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그거에 따른 명태균 씨의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 다른 쪽으로 가는 것은 곁가지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으로 지금 뭔가 흘러가고 있어요. 계속 이준석 의원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꺼내놓고 있단 말이에요.